이번 시간 보시게 될 주제는 영화 주제입니다. 자, 영화는 선택형 주제 중 하나이고요. 빈출도는 높은 편에 속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자, 중요한 것은 출제되는 질문의 조합 세트 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물어보는 비슷한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반드시 미리 사전에 각 질문들이 어떤 요지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있어 주안점을 두시고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세트를 먼저 보시면요. 1번 질문은 우선 고정인데요. 영화의 첫 번째 질문은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장르를 묘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이 질문이 첫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종류, 평소에 어떤 영화를 가장 즐겨보는지 그 장르를 정해주면 되는데 그 장르를 제가 정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장르라기보다는 하나의 뭐 종류라고 또 볼 수 있는데 한국 영화라는 소재를 제가 잡아놨거든요. 자, 이 한국 영화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사실상 뭐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영화를 크게 싫어할 만한 이유도 없을 뿐더러 과거 대비 퀄리티가 많이 향상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본인이 왜 좋아하는지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소재가 되기 때문에 한국 영화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용성에 있어서도 뒤에 다른 질문에서 우리가 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크게 싫어하지 않을 법한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장르를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수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질문에서 키워드를 보시면 kinds of movies 세 단어만 기억하세요. kinds of movies. 그다음 두 번째, 영화를 평소에 누구랑 보러 가시고 전후로 하는 일들을 이야기를 해보래요. 자, 보면 뭐 여러 가지 의문사들이 보이죠. what, who, 그다음에 무엇보다 do before, after라는 단어도 눈에 띕니다. 자, 이거는 평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시제로 묻고 있잖아요. 동사가 다 현재 시제이죠. 그러니까 평소입니다. 평소 루틴. 자, 일반적으로 뭘 하는지. 자, 평소를 말할 때는 항상 현재 시제 동사를 편하게 쓰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는 인터미디엇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자, 답변의 방향성은요. 이렇게 가죠. 친구나 가족이나 혹은 혼자 영화를 볼 때가 있다. 누구랑 보는지에 대한 대상이 그렇게 다양하진 않겠죠. 가족, 친구 아니면 혼자죠, 보통.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됐고요. 그다음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그냥 평소이기 때문에 정말 하는 거를 다 하나하나 일일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 쇼핑, 뭐 매점을 들려서 뭔가를 사 먹는 일, 화장실을 들린다는 일, 커피숍에 가서 대기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밥을 먹으면서 영화 시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죠. 밥을 영화 시청 후에 먹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적당히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액티비티들을 영화 전후로 안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제가 미묘한 차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2번과 3번의 차이를 체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함정인데, 3번 같은 경우 어드밴스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거 시제로 물어보죠. 최근 영화관에 가서 본인이 영화 전후로 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럼 위에 2번과의 차이는 뭘까요? 시제 차이죠. 시제 차이 빼고는 없어요. 위에는 약간 2번은 전후로 하는 일들이고 3번은 전후로 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제가 다르다라는 포인트를 못 잡으면 여러분들이 전혀 다른 길로 가실 가능성이 높아서 동문서답으로 또 감점으로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제가 틀려버리면은 감점도 감점이지 감점이라기보다는 그 등급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영화 주제가 아니더라도 항시 여러분들 의식을 하면서 신경을 쓰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3번 같은 경우는 실제 최근에 있었던 하루 일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이 소재의 다양성보다는 한두 가지를 딱 정해서 실제로 그날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제일 만만한 게 뭐죠? 제가 음식 소재를 자주 사용하라고 앞으로도 권장 드릴 거거든요. 음식 같은 경우 우리가 대부분 어떤 액티비티를 하든 뭘 먹긴 먹어요. 그래서 범용성 때문에 제가 음식 관련해서는 미리 준비를 좀 체계적으로 해놓으라고 보통 부탁을 드리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목표 등급과 상관없이 외식을 했던 경험, 영화 보러 가서 음식을 먹었다, 어디 식당에 가서 뭔가를 먹었다. 그래서 음식에 초점을 두고 많은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영화 줄거리를 설명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 코로나로 인한 제약이 있었다라는 변명도 참 좋습니다. 자, 대부분의 경험 답변은요,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로 돌려막을 예정이에요. 왜냐면 이게 변명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우리 삶에 코로나로 인해서 발목을 잡은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죠. 영화 같은 경우도 못 봤다라고 여러분들이 방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근거를 뭘로 활용하시라고요? 코로나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미리 지문을 세팅을 해 가셔야 되겠죠? 일부. 자, 그 다음 두 번째 세트는요. 조합이 어떻게 달라졌냐. 아까 영화 전후로 했던 일들이 두 번째로 올라오고요. 마지막이 기억에 남는 영화. 드디어 이제 영화에 대해서 묘사하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봤던 영화예요. 1번과의 차이는 1번은 그냥 좋아하는 종류를 묘사하는 건데 이 세 번째 거는 실제로 봤던 영화를 묘사하는 거예요. 특정 영화 하나. One specific movie. 하나를 딱 정해서요. 재미있었던 이유까지도 설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화를 정해서 그 영화가 이래이래해서 재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한마디로요. 영화 주제의 가장 메인 퀘스천이네요. 자, 답변 방향은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기생충을 많이 권장을 드렸었는데, 감명 깊게 보셨으면 지금 이야기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 뭐 2년 전, 뭐 1년 전 이야기라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감점이 되진 않아요. 다만 아무래도 좀 시의성이 있는 답변을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죠. 우리 스스로도 그래야 공감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올해에는 킹스맨으로 좀 소재를 바꿔봤습니다. 가볍게. 자, 그래서 이 킹스맨에 대한 줄거리를 이야기하시면은 안 되고요. 절대로 줄거리 X라고 써놓으세요. 줄거리 X. 자, 줄거리를 왜 묘사하면 안 되냐면요. 한 번도 제가 성공한 케이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영어 실력과 상관없이. 줄거리를 최소 120분, 150분짜리 영화를 집약적으로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한국어로도 미리 사전에 리허설을 하지 않으면 줄거리를 좀 정제된 문장으로 요약하기가 힘든데 그 외국어로 묘사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줄거리 위주보다는 영화의 특징들을 나열하는 거죠. 지금 줄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스토리라인이 없어도 돼요. 그 특징은 기억나는 대로 순서와 상관없이 우리가 리스트를 읊으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이 대비하기 쉬운 소재가 바로 영화의 특징입니다. 줄거리보다는. 자, 그래서 특징을 추천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소감 위주의 묘사를 하세요. 줄거리보다는요. 소감. 소감이라는 게 뭐죠? 내가 보고 느낀 거죠. 재밌었다. 웃겼다. 눈물이 났다. 감동적이었다. 공감도 됐다. 대사가 웃겼다. 뭐 이런 것들이 소감입니다. OST가 좋았다.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자, 다음 좀 특이한 퀘스천이 있는데 맨 마지막 거 보면은 가장 좋아하는 영화 배우에 대해서 최근에 본 뉴스를 설명하라는 퀘스천이 있어요. 자, 저희는 이제 IM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선택형 서베이에서 난이도를 3, 4를 선택하실 것을 OT 시간에 권장을 드렸죠. 그래서 이 뉴스나 시사적인 이슈에 대해서 크게 물어보는 질문은 사실 요 난이도에선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나오는 게 바로 이 영화 주제에서의 마지막 질문,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일은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뭐 요 정도야 할만하죠. 영화 배우에 대한 뉴스인데 제가 이거를 살짝 머리를 써서 자, 앞에 있는 기억에 남는 영화 묘사와 답변을 일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근슬쩍 영화 배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그것을 뉴스에서 내가 본 적도 있다 라는 말을 개입시켜버리면요. 이 6번과 9번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컨텐츠가 충분히 돼요. 자, 그래서 꼭 이거 이원화 하지 마시고요. 이원화 하면은 뭐가 힘들어요? 여러분들만 외워야 될 게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고로움을 최소화시키고자 제가 답변을 통일해 놓은 겁니다. 그 목적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요. 자, 아까 헷갈리는 질문이 그거였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시제가 다른 거. 평소에 하는 일들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게 있고 했던 일을 얘기하라. 는 게 있었다는 사실. 그 다음 영화 좋아하는 장르를 얘기하라는 게 있고요. 실제로 봤던 영화를 이야기하라는 게 있다는 점.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크게 여러분들 질문을 듣고 헷갈리실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미리 사전에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거의 90% 이상은 커버를 하고 가기 때문에요. 이 IM 목표이신 분들도.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준비를 해보죠.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종류를 묘사하라고 했을 때 제가 소재를 한국 영화로 과감하게 정해드렸죠. 무난해서요. 그냥 무난해서요. I think I watch many kinds of movies로 시작을 할게요. 저는요, 열어놓고 다양한 영화를 섭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열어놓고 스타트하는 게 제가 가장 푸시하는 큰 공략법 중에 하나인데 말을 여러분들 그 톤 앤 매너를 여유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외국어를 구사할 때 실제로 여유 있게 들리게 전달하기 위해서. 근데 내용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너무 빡빡하게 너무 특정한 걸 지정해서 처음부터 이야기하면요. 여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 한국말로 해도 마찬가지죠. 누가 뭘 질문했는데 단답형으로 딱 정해서 얘기하면은 그 화법 자체에 여유가 전혀 없어 보이잖아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당신은 어떤 과일을 좋아합니까? 그러면은 이게 한국어가 좀 유창하지 않은 외국인 분들은 과일을 딱 떠올려서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사과 좋아합니다. 이렇게요. 근데 어느 정도 한국어 구사를 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과일이요? 이것저것 다 먹는 것 같은데요? 여름에는 복숭아 많이 먹고요. 겨울에는 딸기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오픈되어 있는 답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거를 모방해서 영어를 구사할 때도 똑같이 대입을 시키자라는 전략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처음부터 뭘 좋아해요? 라고 두괄식으로 얘기하지 말고요. 처음엔 항상 애매모호하게 답을 주세요. 다만 그 논지에서 벗어나는 얘기는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질문 요지에 맞는 답을 주긴 해야 됩니다. 최대한 열어서. I think I watch many kinds of movies. 저 이것저것 많이 보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점점 좁혀 들어가는 거예요.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So I especially like Korean movies because they have become a lot better. 저는 특히 그 중에서 한국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이유는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They are also hitting the all-time record at the box office. 자, 게다가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요. 박스 오피스에서 요즘 역대급 기록을 깨고 있는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사실이죠. 한국 영화 흥하고 외국에서도 요즘 인정받고 있잖아요. 기생충 이후로 더 그렇고요. 자, 그 얘기입니다. 영화 관련해서 제가 좀 또 푸시하고 싶은 주제 연관성이 뛰어난 표현 중에 하나가 hitting the all-time record at the box office 요 부분이에요. 자, 요 욕심 좀 냅시다, 여러분들. 요 정도는 합시다. hitting the all-time record at the box office. 자, 우리 hit the record 하면 기록을 깨다이죠. 우리말이랑 똑같잖아요. hit, 깨다. 뭘요? 레코드를. 그래서 hit the record 하면 기록을 깨다. box office는 아시죠? 그 매표소인데 매표소에서 기록을 깼다라는 게 그만큼 흥행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흥행한 영화를 과감하게 표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표현입니다. 자, 요거 하나 암기를 좀 잘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Also, some Korean movies are winning awards at big film festivals. 자, 이게 또 국뽕에 취할 타임이 또 왔죠. 국뽕을 한껏 살리셔서 자, 자랑을 이제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 영화의 위력 그리고 실제로 근거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는지 자, 큰 영화제에서 상도 많이 탔대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2019년도에 The Korean movie Parasite won 4 Oscars in 2019. 이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더라고요, 시간이요. 그래서 2019년도에 4개의 오스카상을 수상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상을 탔다라는 표현이에요. 상을 타다는 항상 동사를 뭘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won을 써야 되죠. won awards.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won awards. 상을 탔다. 그리고 무슨 상인지 앞에 이름을 붙이면은 그 상을 탔다 이죠. 예를 들어 won an award at the Academy Awards. 아카데미상을 탔다. 그다음 상에 뭐 이름이 여러 가지들. 골든 글러브 어워드도 있죠. Golden Globe Awards. 그다음에 The Cannes Film Festival. 칸느 영화제. 자, 지금 이게 되게 길고 복잡해 보이는데 상 이름이에요, 전부. 보이시죠? 어려울 거 없죠? 그냥 상을 탔다. 이것만 외우고 들어가면 됩니다. won 어떤 awards. 자,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은 자, 또 이어지는 자랑. Plus, Korean actor 윤여정 won the Oscar last year. 작년에 윤여정 님도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It was the first time that a Korean actor won an Academy Award. 처음으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한국 사람이에요. 최초로
되게 자랑스러워했죠, 이때 사람들이. So, I like watching Korean movies because they have become better than in the past. 총정리. 결론은 이러한 근거로 봤을 때 한국 영화 저 참 좋습니다. 이게 질적으로 향상됐다는 근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국 영화를 강추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실제로 내가 평소에 하는 일들이죠. 영화랑 사실 상관이 크게 없어요. 영화 전후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잠깐 누구랑 영화를 보는지. 자, 대상을 우리 아까 세 개로 분류를 했었는데 친구, 가족, 그 다음에 내 자신, 혼영. 자, 혼영을 궁금해 하셨을 거. 혼영 그냥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I sometimes go by myself. 쉽죠? 그냥 제기대명사 넣으면 돼요. I sometimes go by myself. 혼자 보러 갈 때도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영화를 보기 전후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이유는 대부분 영화관은 그 외국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 특히 이제 쇼핑몰이나 백화점에 이제 많이 입점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영화 전후로 뭘 하는지 생각이 잘 안 나시면은 그냥 쇼핑몰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죄다 여기다가 때려 넣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many movie theaters are at shopping malls or department stores. 대부분 쇼핑몰이나 백화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o before the movie we sometimes do some shopping. 자, 이제부터 나옵니다. 동사에 주목을 하세요. 하는 일들이니까요. do some shopping. 이죠? 동사 익히기. 그 다음 buy things such as A, B, and C. 예를 들어 무엇을 사는지 아이템 좀 정렬해서 얘기하기. 예를 들어주기. 그 다음 자, 두 번째 right before the movie we usually get some snacks. 자, 두 번째는 뭐예요? get some snacks. 이 부분이죠. 간식을 사 먹는다. 그 다음 여기서 파생시킬 수 있는 예시들이 뭘까요? 발화량을 우리가 늘리려면 자꾸 파생을 시켜야 되잖아요. 대주제에서 소주제로. 간식을 사 먹는데 어떤 간식을 사 먹는지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로 내가 즐기는 것들. We get some popcorn, soft drinks at the snack bar. 참고로 매점은 스낵 바입니다. 자, sometimes we get some beer or ice cream.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요. 맥주도 사 먹을 때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화장실 많이 들려야 되죠? 화장실 들리다. Go to the bathroom. Go to the bathroom. Before we enter the theater. 입장하기 전에 화장실을 보통 갑니다. 자, 영화를 보고 나서 after the movie, we often go to Italian restaurants nearby. 저는 보통은 영화 보고 나서 이탈리안 식당에 많이 가는데요. 자, 식당의 종류는 여러분 취향껏 넣으세요. 이런 걸 각색하시는 거죠. 그다음 after the meal, 밥 먹고 나서 we sometimes go to a coffee shop to get some drinks. 커피숍 가서 뭐 마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 넣은 거야. 주로 뭐 먹고 마시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So, this is what I do before and after watching a movie. 자, 옆에 시제 조심이라고 써놓고 여러분들 무슨 시제라고 해요? 현재 시제입니다. 일반 현재 시제. 자, 그 다음은 했던 일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버전이 있었죠? 그러면 특정 실제 있었던 한두 가지 일을 과거 시제로 잘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그 중에 가장 추천드리는 거 먹는 거죠. 어디 가서 뭐 먹었고 맛있었고 음식에 대한 설명 하다 보면 시간이 쭉쭉 갑니다. 자, 이것도 동사에 주목을 해서 연습을 좀 해보자면요. 우리가 동사를 또 시제를 많이 틀리기 때문에 평소에 did some shopping at some stores. 아까 do에서 did로 바뀌었죠? 이걸 해보셔야 돼요. 머리로는 다들 알고 계시는데 실제 실전에 가면은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이렇게 섞여서 조합이 나오는 경우 여러분들이 그 왔다 갔다 전환이 잘 안 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여러분들 뭐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외국어니까 그 전환이 좀 느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요거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은 연습을 많이 해서 시제를 자꾸 의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틀리지 않게. Did some shopping. Bought a shirt. Bought something. 그다음 had some coffee. Went to a decent Italian restaurant. Tasted great. 시제 조심. Tasted. 그다음 grabbed some drinks. Went to a bar. 하루 마무리는 looking back, it was a very enjoyable day. 끝내주는 하루였습니다. 자, 뭐가 이제 즐거웠다. 그러면 매듭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짓는 거예요. 미화하는 거죠. 뭐 실제로 즐거웠을 수도 있고요. So it was a very enjoyable day. 어마어마한 하루였습니다. 자, 네 번째. 여기 이제 실제 영화에 관련된 이제 주력 답변이죠. 어디에 사용하신다고 해서 기억을 잘 하세요. 답변만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답을 어디에 사용하기로 했는지 용처도 기억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저희 커리큘럼의 주된 전략이니까요, 또.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실제 영화를 묘사하라고 했을 때, 당신 본 영화 얘기해봐. 기억에 남는 거 얘기해봐. 했을 때, 두 번째, 가장 좋아하는 영화 배우 관련된 뉴스를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되도록 제가 알아서 문장을 녹여서 넣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자, 어떻게 녹여서 넣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럼 첫 번째, 일단 무엇을 봤다. I remember watching The Kingsman a few months ago. 제가 몇 달 전에 킹스맨을 봤어요. 제일 마지막에 나온 거 있죠?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강추. 재밌더라고요. 저는 봤습니다. So it was about the origins of the first agency in The Kingsman. 자, 이게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나온 후속작이긴 한데 실제 이야기상으로는 1편이잖아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기원이라는 말에 origins가 나왔어요. 줄거리는 그냥 요 정도면 돼요. 요 정도. 대충 킹스맨인데 어떤 킹스맨? 이런 얘기야. 킹스맨의 첫 번째 에이전시 관련된 그 기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 에이전시가 탄생한지에 대한 게 줄거리였으니까 실제로 딱 이렇게 간결하게 담백하게 줄거리는. 자, 그다음 영화의 특징으로 이제 갈게요. The movie starred one of my favorite actors, Ralph Fiennes. 자, 레이 파인스가 지금 이 포스터에 나와 있는 이 배우의 이름이죠. 이거 랄프 핀네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레이 파인스 이렇게 있습니다. 레이 파인스, 레이 파인스. 특이하죠? 이분 저기 해리포터 볼드모트 역으로도 나왔었잖아요. 그 외에도 뭐 여러 작품에 그 주연으로 또 조연으로 많이 출연을 하셨던 분인데 유명하죠? 자, 뭐 배우는 제가 임의로 아무나 넣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좋아하는 배우를 언급하시면 돼요. 딱히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요거 사용하시고요. Ray Fiennes, Ray Fiennes. I also watched the news about him and the movie. 이분에 대한 뉴스도 봤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껴넣어줘야지 어디에 충족한다고요? 좋아하는 영화 배우에 대해서 봤던 뉴스도 충족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때 개입을 딱 시켜주는 거예요. 그 영화를 봤는데요. 제가 이 영화와 영화 배우에 대한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게임 끝.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영화의 특징 갈게요. Personally, I really liked the storyline of a movie. 저 개인적으로 줄거리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자, 영화가 좋았던 이유 중에 대표 이유가 바로 줄거리겠죠?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야기. 스토리라인 재미없으면은 다 재미없죠, 사실. 아무리 좋아하는 배우 나와도. 다음 두 번째, there were some twists at the end. There were some twists at the end. 막판에 반전도 있었어요. 자, 대부분 재밌는 영화는 뭐예요? 이게 이제 클리셰죠? 반전이 있죠, 대부분요. 자, 그 다음 I think the movie was very original and was well made. 자, 우리가 뭐 좋았던 영화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수식어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오는 단어들은 항상 상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한계가 있잖아요. 뭐예요? 대부분 쓰시는 그냥 좋았다 할 때요. nice, good, great 뭐 이 정도겠죠? 거기에서 이제 졸업을 하시고 이 영화에 맞는 수식어를 딱 찾아서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original입니다. 자, 오리지널하다는 거는 보통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평범하다는 뜻이 아니고 좀 잘 만들어진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신박한 이런 느낌이에요. 참신한 소재가 대박이에요. 엄청 참신했어요. The well made 잘 만든 거니까 완성도가 높다 라는 의미로 통하겠죠. Original and well made. 좋은 영화를 수식할 때 이것만큼 좋은 형용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무슨 뜻이야? 쓰라는 거죠. 쓰시라는 거죠. 꼭. 자, 그 다음 It was packed with scenes I could relate to. 자, 이 표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와닿으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게 뭐냐면 공감이 되는 장면이 많았다라는 뜻이야. 공감되는 장면. 그래 저거야. 마음을 공감되는 장면 있죠? 자, 그거를 scenes I could relate to 이렇게 표현합니다. relate to가 뭐예요, 여러분들? 연관시키다라는 뜻이잖아요. 뭐를요? 나를 연관시킬 수 있는 장면이 있었다. 나를 연관시킨다는 게 뭔가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감이 많이 됐다라는 뜻으로 전달이 됩니다. 자, 그 다음 packed with 하면 뭔가로 가득 찼다라는 뜻이에요. It was full of라고 해도 되는데 full of는 약간 좀 너무 원초적인 표현이고 보통 뭘로 가득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땐 packed with을 많이 써요. packed with something. packed with something. 뭘로 꽉 차 있었다. 알차게. 또 좋아할 만한 특징. I also liked the acting and the chemistry among the actors. 배우들 사이의 케미와 연기력도 좋았어요. 자, 영화 배우 자체도 중요한데 배우 간의 호흡도 중요하죠. 요즘 관객들의 그
수준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훨씬 상향 평준화돼서 별의별 거 다 평가한단 말이에요, 보면서. 자, 그래서 케미와 연기력까지도 마음에 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acting, 그 다음 chemistry, 두 명사죠. 또 만약에 웃긴 포인트가 있었을 때 There were also many funny lines. 자, funny lines는 웃긴 대사입니다. 웃기는 funny이죠. 즐거우는 fun이고요. 웃긴은 funny. 그 다음에 I cracked up many times는 빵 터졌다. 우리말 비슷해요. cracked up 하면은 뭔가 영어로는 깨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터진다라고 표현하고 영어로는 깨진다라고 표현하고 그 차이예요. 어쨌든 너무 무슨 나머지 배가 째졌다 이런 느낌에 가까운 어감입니다. I cracked up many times. 포복절도했다. 자, so 그래서 전반적으로 I think the movie was fun. 영화 꽤 즐거웠고요. It was a killer movie. 대박 영화였어요. 자, 영화가 좋다 할 때 또 붙일 수 있는 기가 막힌 수식어 중에 하나가 킬러예요, 킬러. 킬러가 뭐죠? 사람 죽이는 거죠. 사람 죽일 만큼 어땠다는 걸? 그만큼 재밌었다는 거죠. 비유적인 표현. 그다음 actually, the movie was a box office hit in many countries. 사실상 그 영화는요, 많은 여러 나라에서 히트를 친 그런 작품입니다. 자, 흥행작을 한 단어로, 명사로 뭐라고 표현하면요, a box office hit.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a box office hit. 쉽죠? 박스오피스에서 히트 친 작품, 이거예요. 한마디로요. 자, 그래서 nice movie 이제 여러분 그만하세요. nice movie 하지 마세요. a box office hit. 무조건. 좋은 영화다. 그러면 a box office hit. a box office hit. a box office hit. Looking back, it was a memorable movie.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기억에 남는 영화예요. 자, 형용사 하나 더. memorable. memorable movie. 기억에 남을 만한 영화예요. And it was worth the money and time. 돈과 시간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자, 아깝지 않았다라는 게 뭐예요? 이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지만 실제로 좋았다라는 거죠. 그만큼 값어치가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돈과 시간을 썼는데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 이런 의미의 관용구입니다. 내가 뭘 했는데 아깝지 않았다. 아무 때나 쓰세요. 꼭 영화 본 경험이 아니더라도 it was worth the money and time. 돈을 안 쓴 경험이면 어떻게 돈 빼고 얘기하면 돼요. It was worth the time. 뭘 경험하도 우리가 시간은 항상 기본적으로 소비가 되기 때문에 자, 좋은 관용구니까 경험을 이야기하실 때 잘 활용을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암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 스크립트를 통으로 달달달달 미련하게 외우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제별로 딱 쓸 것들 눈에 잘 보이죠?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이 있구나. 요럴 때 써야 되겠다. 용처까지 생각하면서 계산하면서 외우기. 자, 이렇게 현명하게 여러분들 공부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자, 영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답변 몇 개 준비하셔야 돼요? 4개. 총 4개. 왜냐하면 요 2개는 우리가 퉁쳐서 같은 답변으로 대응을 할 전략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준비 잘 해주시고요. 영화는 음악만큼은 아니지만 그 다음 순위로 또 많이 출제가 되는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시간 들여서 공들여 공부를 하시면은 좀 유의미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복습해 놓으시고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다음 주제 TV로 또 연결이 돼요. TV 같은 경우 영화와 거의 일맥상통하는 뉘앙스로 물어보는 질문이 또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저희가 영화 공부를 하고 나서 TV에 적용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거의 거저먹는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거저먹는 주제이지만 그래도 어떤 답을 어디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여러분의 질문 분석을 미리 해가셔야 되기 때문에 자, 꼭 스킵하지 마시고 다음 TV 차시에서 뵙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차시에 뵐게요.